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 우동균입니다. 이재명 쌍방울 의혹이 간만에 또 터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녹취록이 나왔습니다. 이재명과 성태형 친한 사이야. 여기서 말하는 성태란 사람은 쌍방울 전 회장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 쌍방울이 참 시끄럽습니다. 그 이재명 재판 변호해줬던 사람들이 쌍방울 계열사 가서 뭐 감사니 사회이사 달고 있고, 이재명 최측근도 쌍방울에서 뭐 사회이사인가 받았다고 하고, 그리고 무슨 수임료 뭐 쌍방울 뭐 주식을 받았네 뭐 했네 별의별 얘기가 나오는데, 더군다나 그 쌍방울 그 오너가 무슨 뭐 불미스러운 일을 하는 사람이다, 여러 가지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녹취록까지 나와버렸네요. 그것도 쌍방울의 관계자의 발언입니다. 이거 뭐 피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이래서 검수완박 서둘렀던 겁니까? 궁금해지네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죠? 김태우 전 수사관, 지금 강서구청장 예비후보신데 오늘 또 울산 선거농단 핵심 증인으로서 강한 워딩을 내놓으셨습니다. 울산농단의 자료를 우리 김태우 전 수사관은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다 털면요, 민주당 가루처럼 사라집니다. 그래서 검수완박을 우기고 싶었나 봅니다. 여러분들 절대 이들의 부정함을 잊지 마십시오. 이 의혹들 반드시 파헤쳐야 됩니다. 하얀색 검색과 함께 추천 먼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유치는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이렇게 윤석열 정부를 방해하려는 민주당의 시도가 정말 노골적인데, 결국 자기 권력 지키기가 목적이었다는 거는 이미 양양자 인터뷰에서 드러난 바가 있는데, 오늘 하나하나 나온 걸 보면은 이게 보통 일은 아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급하게 졸속을 하려는 거겠죠. 사실 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이렇게까지 하는 모양새가 어떻게 보면은 선거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게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미리 자신들을 보호하는 방패막을 만들기 위한 핵심인 것 같은데, 지금 오늘 저희가 보도드릴 내용은 일부일 거예요. 이런 두 가지 보도만으로도 민주당이 왜 검수완박을 하려는지가 의도가 벌써부터 보이는데, 이것 말고도 어마무시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분명히 배제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조국 사태 때도 그랬죠. 뭐 울산농단 있다 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뭐 탈원전 등등등 어느 거 하나 거를 게 없는 게 지금 이 민주당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양양자 의원의 인터뷰 내용대로 뭐 이거 뒤지면은 청와대 사람들 20명이 깜빵 간다나? 하여튼 뭐 그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요거 참 골치가 아프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 뒤져봐야죠. 예, 이거 뭐 검수완박이고 나발이고 뭐 어차피 그 강행해도 유예기간이 있어요. 그 안에 다 그냥 화그냥 막 그냥 털어버려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첫 소식을 여러분들께 좀 전해드려야 되는데, 잠깐, 예, 됐습니다. 첫 소식이 뭐냐? 이재명 얘기입니다. 오랜만에 이재명 의혹이 또 제기됐는데 이게 상당히 임팩트가 있습니다. 추천 먼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과거 기사들입니다. 과거에 뭐 워낙 이재명 쌍방울 얘기 많았어요. 뭐 이재명 선거법 재판에 참여했던 뭐 무슨 나승철 변호사인가 뭐 이태영 변호사인가 뭐 이런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쌍방울 계열사에 뭐 사회이사로 가 있다더라. 그리고 뭐 측근으로 알려진 뭐 이화영 씨가 뭐 또 쌍방울 어디로 가 있다더라. 그리고 뭐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에게 고액 후원을 했다더라. 등등등. 그리고 지금 가운데 같은 경우 뉴데일리 보도였는데, 그 뭐 김만배 100억 뭐 어쩌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 화천대유 대장동 때. 그래서 뭐 그 김만배 100억을 돈 세탁해서 쌍방울한테 뭐 건네줬다는 둥, 그래서 뭐 쌍방울 시비 100억 원 인수, 뭐 변호사 수임료, 쌍방울 주식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화천대유 일당들이 쌍방울을 통해가지고 이재명의 그 재판 수임료를 대납해줬던 거 아니냐. 왜냐면은 그 당시에 이재명 변호인단이 매머드급이었거든요. 그거 만약 다 했으면 이재명 재산 수십억 날라갔을 거다. 근데 재산은 거의 변동이 없는데 어떻게 그 매머드급 운영이 가능합니까? 도의 예산을 쓴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거 이재명과 혹 연관이 있다고 지금 의혹이 있는 화천대유 일당이 돈을 마련해줘서 이재명의 변호사비를 땡겨줬다. 라는 썰들이, 의혹들이 나왔던 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쌍방울의 이 관계가 참 궁금하고 우리는 여기를 제대로 파헤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아주 의미 있는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쌍방울 전 부시장의 녹취록이 나온 건데요. 하필 타이밍 안 좋네. 제가 부천 살잖아요. 부천 당원 지금 시장 여론조사 이제 전화 왔어. 미쳐버려. 내일 전화하세요. 네, 내일 전화하세요. 넘깁시다. 왜냐면 보도해야 되니까. 이게 전화 와야 할 땐 안 오고 꼭 제가 방송할 때 와요. 제가 당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시간이 없어. 하여튼 이거 뭐 내일 또 전화 오겠죠. 자, 부사장의 녹취록이 나왔습니다. 2019년까지 쌍방울에서 시비 발행, 매출 관리 등 뭔가 돈 관련된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핵심 경영진 출신, 뒤에서 나오겠지만은 부사장 명함을 달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A씨의 녹취록을 문화일보가 입수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시비 보고 느낌이 확 갔잖아요. 아까 여기 보면은 이 당시에 그 변호사비 대납 의혹 있을 때 여기 나오잖아요. 투자회사 만들어 쌍방울 시비 100억 원 인수, 쌍방울 전 회장. 이런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시비가 여기 나오네요. 근데 하필 그 관련 일을 했다고 알려진 A씨의 녹취록입니다. 그룹의 핵심 경영진이었던 이 A씨, 양측의 밀접한 관계를 직접 언급한 녹취록이 공개되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그동안 뭐 거래가 있었던 거 아니냐. 혹은 저 사람이 공교롭게도 어디에 일하고 있었다더라. 뭐 이런 정도였는데 아예 대놓고 친하다고 말한 내용이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빨간색 줄만 읽겠습니다. 쌍방울 그룹 경영진으로 일했던 A씨는 이재명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재명 후보 성태형하고 가깝잖아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성태형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인데, 요 김성태란 분이 사실 뭐 어둠의 직업군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썰도 있었죠. 어쨌든 분명히 쌍방울 인사가 말하는 거예요. 이재명과 김성태는 가깝지. 이어서 또 말합니다. 본사에 있는 내 방에도 2번이나 왔다. 도지사 직전과 도지사 되자마자였던가 라고 말합니다. 즉 성태형하고도 가깝고, 거기 이제 본인도 이제 부사장인가 뭐 하지 않습니까? 나도 아는 사이야. 그래서 그 이재명 그 양반 본사 오실 때 내 방에도 왔어. 도지사 전에 한 번, 도지사 직후 되고 직후에 한 번. 도지사 이전부터 뭔가 관계가 있었다라는 정황이 이 녹취록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이 녹취록은 지난 2021년 1월에 서대문구의 어느 한 호텔 로비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쌍방울 그룹에서 일했던 또 다른 인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재명 그 사람 쌍방울 그룹 본사를 거리낌 없이 공개적으로 방문하곤 했다. 자, 이건 또 다른 사람의 증언이에요. 자, 일단 아까 그 녹취록 내용에 그 사람 본사 내 방에도 2번이나 왔어. 근데 또 다른 인사왈 그 사람 본사 거리낌 없이 드나드는 관계였다. 그리고 하나 더, 이재명과 성태형은 친해, 가깝지. 자, 이래도 이재명과 쌍방울은 무관하다고 단정지어서 말할 수 있을까요? 뭐 사실 이렇게 뻔히 보이는 내용에 대해서 단정 지어서 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어쨌든 저는 이게 좀 큰 그림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여러분도 아셨다시피 이재명이 성남 때부터 그리고 경기도지사까지 이뤄오면서 이 경기도 안에서 그리고 성남시장 때부터 어떤 정말 게이트를 펼쳤을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연의 우연, 뭔가 이렇게 자꾸 엮여있는 관계들을 다 뭔가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또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제 시작을 좀 해야 되는데 검수완박 돼봐요.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이재명은 무조건 피해갈 수 있는 법안이 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자, 지금 또 아랫단에는 또 다른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이화영 전 의원. 이 이화영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이재명의 측근으로 분류가 되고, 뭐 킨텍스 대표 등등 하여튼 뭐 여러 가지를 했는데, 자, 이 녹취의 당사자 A씨가 뭐라고 또 말했냐? 이재명 측근으로 꼽히는 이화영에 대해서, 이 이화영은 참고로 화천대유 논란에도 또 거론되는 인물입니다. 그에 대해서
아, 이화영 그 사람하고는 수원 가서 소주도 같이 마시고 했어. 이런 말도 같이 더불어 합니다. 참고로 이 이화영은 쌍방울 그룹 사회이사로도 일했습니다. 자, 뭔가 이상해요. 그죠? 이재명의 최측근 쌍방울 사회이사, 그리고 이재명 변호했던 사람들 쌍방울 계열사 사회이사, 그리고 뭐 수임료를 쌍방울 주식으로 받았다더라. 그리고 이재명과 쌍방울은 친하다. 이재명이 내 방에 들락날락거렸다. 근데 그 들락날락거렸다는 그 주장한 사람이 뭐예요? 12 담당 임원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대단하죠? 자, 밑줄 친 거 보겠습니다. A씨는 문화일보가 이제 이 녹취록 입수했잖아요. 당사자니까 물어봤겠죠. 그 관계 어떻게 된 거냐? 본인이 녹취록에서 말한 거니까 뭐 성태형하고 이재명하고 친하다고 말하셨던데 뭐예요? 물어봤더니 발뺌을 합니다. 알지 못한다. 녹취록에 등장한 이재명은 성태형이랑 가깝다는 발언과 배치되죠. 자기 입으로 지난해 1월에 실컷 떠들어놓고 이제 와서 언론에서 물어보니까 저는 잘 모르는 일인데요. 이러고 있는 그런 거죠. 또 김 전 회장은 회사에서 내부 경영 관리만 했고 그런 분은 만나지 않는다라고까지 말했대요. 그러면 앞에서 성태형이랑 이재명은 가깝다라고 말한 건 뭐 진짜 허풍인 겁니까? 아니면 갑자기 기억에 혼선이 온 겁니까? 그리고 아까 앞에 분명히 뭐랬죠? 도지사 직전 그리고 도지사 직후에 해가지고 2번 내 방에도 왔다고 했죠. 그 만났다면서요 본인도? 라고 말하니까 본인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선을 긋기 시작합니다. 왜요? 녹취록의 내용이 진실이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 허풍을 떨었던 겁니까? 참 궁금해집니다. 당연히 이재명 측도 발끈합니다. 이재명과 김성태 전 회장은 일면식 없다. 허위사실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이렇게 지금 세게 몰아붙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글쎄요. 이게 지금 세게 몰아붙이고 말고의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녹취록은 상당한 신빙성 있는 증거로서 인정이 되온단 말이에요. 그 화천대유가 제대로 터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 화천대유 일당 중에 한 명이었던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커졌던 겁니다. 근데 요거 셉니다. 쌍방울도 그 쌍방울의 당사자의 녹취록이 지금 나온 거예요. 이거 이제 언론에서 쓸 거리가 많아질 겁니다. 왜냐면은 그동안 의혹으로만 언급됐던 몇 가지 격가지들 이게 퍼즐 조각처럼 다 흩어져 있던 건데 이 녹취록 파일이 어쩌면 이 퍼즐을 하나로 뭉쳐줄 키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한때 민주당에서 뭐 이재명 좋다고 해가지고 뭐 개딸이니 뭐냐 하면서 얼마나 팬덤을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뭐 민주당을 이재명 당으로 장악을 한다. 그래서 이재명이 이번 재보궐에 등판을 할 거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재명을 지켜세우던 바도 있는데 아무리 봐도 이재명 뛰어오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이분은 발끈했어요.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근데 앞으로 후속 보도도 나오겠죠. 문화일보가 괜히 그냥 단독 보도 하나 터트리자고 이걸 내놓지는 않았을 겁니다. 후속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왠지 저의 느낌이 옵니다. 앞으로의 과정 계속 지켜보도록 해야죠. 하얀색 검색 까맣게 추천 안 누르신 분들 추천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재명도 이재명이지만 문재인도 나만할 길이 없습니다. 검수한박 이재명 문재인 수호법이란 말도 나오는데 울산선거농단의 진실이 또 하나 드러났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합니다. 네, 여러분들 요즘 또 김태우 전 수사관의 응원 많이 부탁드리고 있는데 김태우 전 수사관이 오늘 또 핵심 증언으로 나섰습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의 핵심 증언으로 청와대 또 이 사건의 증인으로 오늘 출석하는데요. 여기서 조금 이제 출석하기 전에 또 취재진들과 함께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그리고 재판에서 실제로 법정에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릴 겁니다. 물론 한 번쯤은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늘 의혹을 제기해 오셨고 여기에 관련해서 이런 발언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법정에서 최종적으로 이 발언을 함으로써 앞으로 이 수사에 분명히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김태우 전 수사관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에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이 연루돼 있는지에 대한 취재진 질문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법정 들어가기 전에요. 몰랐을 리 없다라고 발언했습니다. 2018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사무실에서 공용으로 사용했던 그 복합기에 누군가 출력한 뒤에 깜빡 잊고 놔두고 간 그 문건 발견한 바가 있는데 그거 울산시장 선거 개입의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문건을 일단 촬영해 뒀다. 라는 발언을 취재진에게 전합니다. 당시에 조국 전 수석이 보고서를 안 봤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물론 안 봤다고 할 수 있겠지만 아주 민감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조국이 민정수석도 모른 채 거기서 출력된 것이 전달될 수 있겠느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 비서실에서 나가는 문건은 민정수석의 승인 없이는 나가는 구조가 절대로 될 수 없다라고 밝혔고, 문건이 이첩까지 됐는데, 그리고 내가 본 것도 맞는데 받고 이첩까지 됐으면 그 과정에서 분명히 조국은 승인을 해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라며 그 가능성에 대해서 또 한 번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법정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청와대 선거 개입 내용이 담긴 문건을 2018년에서 3월 해서 4월 정도에 봤다라며 증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 수사 관련 내용이 우리 쪽에서 그리고 청와대에서 내려갔다는 걸, 이제 그쪽에서 우리 쪽이라고 표현했겠죠. 청와대에 있었으니까. 청와대에서 내려갔다는 것을 민정수석실 공용복합계에 있던 문건을 보고 알았습니다. 놀랐죠? 그런 내용이 언급된 동향 보고서였으니까요.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감 반원으로 근무했던 시절에 이 민정수석실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에 있었던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작성한 정보 수사 동향 보고서를 발견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남의 것이니까 처음에는 이제 보안 문제도 있다 보니까 이걸 먼저 이인걸 당시 특별감찰반장에게 보여줬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보여주니까 이 반장이 놀랐대요. 제가 주는 것인데도 팍 뺏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 보안 유의해. 들키면 안 되나 보죠. 그렇죠. 들키면 안 되는 문건이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발끈하고 감추려고 했던 거겠죠. 그래서 촬영을 해놨대요. 미리 촬영을 해놨는데 이게 사실상 불법이기도 하고 증거로 남기자고 해서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근데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으면 자동으로 구글이라던가 뭐 포토라던가 네이버 클라우드에 남는 형식이었대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건 좀 아니지, 좀 이게 내가 불법이지 하면서 그걸 다시 지웠다가 갖고 있으면 문제가 되겠다 싶어서 그 당시에는 지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해당 문건 사진을 그 당시에 증언하면서 검사가 이거 혹시 제출 가능할까요? 찾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쉽진 않겠지만 분명히 이거 찾아볼 필요가 있다라며 그 당시에 촬영한 사진이 있다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사실 여기에 무슨 해석을 넣기가 좀 어려워요. 어떻게 해서든 간에 촬영을 했긴 했는데 그 당시에 삭제는 했지만 어딘가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김태우 전 수사관이 재판에서 이 법정에서까지 이런 증언을 했다라는 건 분명히 뭔가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을 제기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검수안박이 통과되면 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추후에 뭐 아무래도 하명 수사 같은 거 이런 거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거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며 강한 비판도 남겼습니다. 검수안박이 통과되면 이런 사건 수사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민주당이 정치인들이 검수안박이라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데, 아니 세상에 어느 나라 정치인들이 자기들이 수사를 받지 않게 하는 법을 만드니까. 이러면 조국, 블랙리스트, 오늘 재판하는 울산 사건 이거 수사 못하게 됩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이제 막 시작된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검수안박 통과된다고요? 그럼 이거 제대로 수사 못해요. 그게 현실이라는 것을 또 한 번 강하게 비판을 남겼습니다. 국민들은 또 응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김태우 전 수사관이 이 의혹으로 인해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싸워오고 있습니다. 6개월 이내 끝내야 되었던 이 선거소송을 2년 넘도록 뭉개고 있더니 이제서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새 정부 1개월 앞두고 검수안박 통과시키려고 발광하는 거. 부정선거 수사를 검찰이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강한 의심이 든다라며 국민적 의구심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태우 전 수사가 잘한다라며 응원의 목소리도 있고요. 제발 꼭 밝혀지길 바랍니다라는 국민의 호소도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강서구청장 예비후보로 나선 이 김태우 전 수사가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정말 바쁘실 거예요. 근데 이 와중에 울산 선거 개입 이것과도 뿐만 아니라 뭐 블랙리스트 등등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셔야 되고, 또 자세한 내용은 또 최근에 김태우의 블랙리스트라고 책에 많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서 꼭 읽어보시고 주변에도 많은 홍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신의 한 수에서 김태호 전 수사관을 많이 저희가 또 모시고 말씀들을 들어봤지만 틀린 적이 없습니다. 김태호 전 수사관은 굉장히 유능한 검찰의 수사관이었고, 그래서 역대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특감반 단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었던 것도 그분의 능력이 그만큼 출중하고 훌륭하셨기 때문이죠. 근데 그분이 이 정권의 청와대를 겪어보니까 울산농단이 있었고 블랙리스트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블랙리스트를 폭로했더니 처음에는 뭐 김태우 저 사람이 뭐 허황된 소리란다, 뭐 자기가 뭐 흠이 있는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는데 까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장관이 한 명 깜빡 같지 않습니까? 지금 줄줄이 남았습니다. 아직 갈 사람들. 근데 이제 그 사람들 보내려고 하니까 지금 검수완박을 하겠다는 거예요. 울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김태우 수사관은 말합니다. 검수완박되면 민주당 저거 법 검찰이 못하게끔 막겠다는 소리다 라는 것이죠. 안 되겠죠? 결국 국민의힘도 기존에 합의했던 내용 이거 재검토한다. 다시 논의하자. 사실상 이제 번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됐고 우리 의석 많아. 너희들 없어도 통과시켜 하고 강행을 하겠다는 입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국민의힘의 그 과정이 참 껄끄럽진 못했지만 우리가 지금 거기에만 지금 생각을 할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추후에 판단하더라도 결국 이 법을 가장 원하는 집단은 누가 뭐라 해도 이재명과 문재인을 사수하려는 집단이라는 사실, 우리는 거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양양자 인터뷰 내용을 잊지 마시고 끝까지 검수완박 강행하려는 저 거대 악의 세력들을 심판하고 단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감하신다면 하얀색 검칙 까맣게 추천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라이브 뉴스를 여기서 또 마무리해야겠죠? 오늘 두 가지 소식 정말 둘 다 센 거죠? 많은 공감이 이어지길 바라겠고요. 한과 광고 시간이 왔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엄지척 잊지 말아주시고, 우리 김보리님 성원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샤샤님, 우리 두 기자님들 응원 릴레이 한번 갑시다 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우리 샤샤님이 위 기자님이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샤샤님 네. 성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광고 이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광고하겠습니다. 요즘 한과 많이들 사랑해 주시는데요. 또 이번에는 또 한번 드셔보셨던 분들은 또 재구매를 많이 하시는 쪽이에요. 맛있으니까. 또 근데 맛있는데 건강 수제 간식입니다. 사장님께서 기름에 튀기지 않고 소금에 튀겨서 굉장히 고소하고 담백한 맛이 자랑이고요. 주문하면 바로 튀겨서 보내드린대요. 정말 좋아요. 드셔보시면 맛을 아실 겁니다. 현미용과 찹쌀류가 같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 서비스로 인절미 과자도 함께 드린다고 하니까 맛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가격이 매우 착해요. 무료 배송인데 35,000원. 근데 또 여기에 일부 수익금을 모아서 이재민들에게, 또 산불 이재민들에게 마음을 전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동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맛있는 거 드시면서 할 수 있는 거니까요. 010-2231-1952로 문자로, 전화 말고 문자로 주문 많이 넣어주세요. 평강이 자랑하는 오리지널과 녹삼 세트입니다. 러시아는 나쁘지만 거기에서 자라난 사슴의 뿔은 좋다고 합니다. 평강 한방연구소가 독점적으로 공수해오는데요. 국내산 한방재료 배합한 오리지널, 그리고 충남 금산 홍삼과 배합한 구전 녹삼 한 박스씩 구성입니다. 정가로 428,000원이지만 30% 할인된 299,900원에 여러분들 신의 한 수 이 특가 구성 만끽하실 수가 있습니다. 023897777 상담 전화 하시는데요. 신의 한 수 보고 전화했어요 라고 말씀하셔야지 이 혜택을 만끽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과 면역력 녹용으로 한번 챙겨보시면 어떨까 조심스럽게 추천을 해보는데, 특히 오리지널은 이번에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023897777 상담 전화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요. 2+2 화려화 구성도 마저 소개하겠습니다. 네, 화려화 후기가 엄청납니다. 여러분들 드셔보신 분들은 확실히 느끼시더라고요. 그만큼 후기 짱짱하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고요. 피부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 피쉬 콜라겐입니다. 이탈리아산을 자랑하고 있고요. 또 노화, 콜라겐, 여기 주름, 탄력, 안티에이징 이 모두를 관리할 수 있는 이너 뷰티 제품입니다. 콜라겐은 꾸준히 챙겨 드시면 분명히 효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충분히 상담 받아보신 후에 구매하셔도 되고요. 뿐만 아니라 신의 한 수 단독 혜택으로 2+2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811-8050으로 상담 전화하면서 신의 한 수 보고 전화했다고 꼭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한진수님 애국자 등급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신의 한 수 라이브 뉴스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